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스위밍 인 캐시, 캐시가 넘쳐난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밀린 렌트비를 정부가 내주기로 결정하자 나온 표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다른 주들도 연방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고안해냅니다. 지난 5월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35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수 주지사가 서명해 89년부터 시행되던 살상무기 금지법이 지난 6월 지방판사에 의해 우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소법원에서는 다시 살상무기 금지법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을 향해 꿈보다 해몽이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한 말을 미국이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대선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수비수 칼 라쉽이 NFL 현역 선수 가운데 최초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했습니다. 영화관 문화의 쓰러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을 49%나 줄여준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써놓고도 잘못 읽고도 또 그 문화적으로 특히 영화에 가까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서운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먼저 바로 잡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한 것은 그동안 거의 전쟁과도 같은 관계를 몇 년 유지하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관과 전혀 다른 형태의 영화를 보는 것이 넷플릭스라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제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쓰러짐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쓸 때는 쓰러짐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쓰러짐과 쓰러져감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는 아니고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캘리포니아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국에서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아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럴 때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달러가 기축통화인 나라에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 같은 능력 등등으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돈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 문화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금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렌트비를 못 내신 분들의 렌트비를 100% 전부 내주기로 한 결정. 지금 그 연방 상원에서 최종적인 디테일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는 말씀드린 대로 증명이 되면은 80%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80% 내주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료주의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책정을 해놨는데
그 일정 금액 중에서 80% 렌트비 내는 것이요. 8%밖에 아직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100%로 더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는 왜 그럼 나도 힘들었는데 냈어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죠. 그분들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서 내신 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분들은 팬데믹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렌트비를 못 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지 되니까요. 광에서 인심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드릴 텐데 미국에서는 이런 때 swimming in cash라고 표현을 하죠. 캐시 속에서 헤엄친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해서 52억 달러를 일단 이 액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제대로 하면은 받을 수 있고 그 신청도 지금까지 80% 정부가 내주기로 했는데 왜 이게 8%밖에 안 됐는가? 작성을 하려면요. 32페이지짜리에 작성하는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그것도 영어가 완전히 편한 사람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한 30분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고치고 또 언어도 영어, 한국어 당연히 들어가겠죠. 한국 분들 캘리포니아주에 많이 살고 계시니까 6개 언어로 해서 쉽게 누구나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정부가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요? 캘리포니아 주의 주정부의 세금은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헐리우드의 영화, 기업인, 걸어다니는 기업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서 pay to check, pay to 해서 이제 pay to check, pay check 해서 W2 폼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보다는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주식에 투자를 했다던가 큰 건물을 팔았다가 샀다가 또 거기서 남는 차액으로 세금을 내신다던가 그런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 기간 동안 활발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수입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냈고 게다 대고 연방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적자일 줄 알았는데 흑자인데다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시마다 중간 그 소득을 책정하는 액수가 작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예만 들어드리자면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14만 6,350달러 보다 적게 버시는 분들은 이런 분은 이제 렌트비를 못 내셨다면 전부 주정부에서 렌트비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빅뉴스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로 주정부가 주민들이 렌트비를 못 냈을 때 내줬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내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주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나? 교육에 쓰나? 또 유틸리티 같은 데도 또 한 20억 달러 정도는 따로 책정을 해놨는데도 또 돈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월요일까지 8%만 썼다는 렌탈 그 보조 프로그램이 6억 1,900만 달러가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내준다고 52억 달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20억 달러 정도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치고 우리 너무 잘 되니까 납세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제 돌려주고 있고 또 돌려줄 예정이고 중간층 소득자들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차차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에 투자를 새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0억 달러 경기 회복 패키지를 주정부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그래서 호텔을 산다던가 아니면 아파트먼트를 사서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예요. 홈리스 피플들을 그곳에서 지내게 한다던가 그리고 저소득층인데 교통 티켓을 받았을 때 교통 티켓이 얼마나 비싸요? 비싸고도 안 내는 게 아니라
뭐 잊어버리고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벌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운전면허증까지 정지되게 되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입는 피해 등등 해서 지금 남는 돈을 교통 그 티켓 위반을 저소득층인 경우에 이제 탕감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그런 그 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케빈 폴커너라는 전에 샌디에고 시장을 지냈고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팬데믹 때 이렇게 일을 잘 못하고 소환을 해야지 돼 하는 것에 앞장서서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임시 방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지난 10년 동안 나간 사람이 거의 100만 달러래요. 왜 이렇게 사람을 제가 돈으로 봅니까? 한 분도 100만 달러보다 수천 배 더 비싼 값으로 구태여 치자면 그런데 90만 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일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도 이런 장기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주지사 같은 경우는 장기 대책을 세우려면 당장 장기 대책만 세우고 지금 식당 때문에 문이 닫아서 위험해서 일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하시던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버 드라이버 지난해 완전히 일을 못 하셨잖아요. 여행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지금 처리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날마다 11만 4천 명이 자동차에서 잠을 자거나 길에서 잠을 잡니다. 홈리스죠. 팬데믹으로 홈리스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 주택값이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70만 달러 정도는 되니까 콘도까지 합치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27.3%가 수입의 반 이상을 렌트비에 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그쪽이 비쌀 것이고요. 뉴욕이 비쌀 것이고요. 그래서 전까지만 한 10년 전까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버는 돈에 매달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버는 돈의 반 이상을 렌트비에 낼 정도로 집값도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해서 홈리스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렌트비를 못 내서 또 홈리스 피플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렌트비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받았는데 인구비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 센서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 초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에서 받은 렌트비 보조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구가 많은 텍사스주입니다. 선거인단 숫자하고도 일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퇴거를 못하도록 6월 30일 이달 말에 마감인데 이것도 지금 막바지 협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더 연장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또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 안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와이와 뉴욕도 8월 달에 렌트비 못 내신 분들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끝나니까 또 연장을 하도록 하겠죠. 뉴저지주나 아니면 버먼트, 워싱턴 DC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돈 흑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만 렌트비 보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 유타, 워싱턴주, 아이다호도 한 8억 달러 정도 흑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캘리포니아주처럼 이렇게 먼저 쓰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한 주가 캘리포니아주고 그리고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은 그만큼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한 나라 한국에서 천만 명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큰 액수를 렌트비를 보조하는 그런 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렌트비를 보조를 먼저 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주도 있고 팬데믹 기간 중 안에 렌트비를 못 내서 홈리스가 될 하우스 리스가 되실 분들이 많지 않은 주에서는 교육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기금 같은 것으로 쓰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가정당 15,000달러씩을 지원한다면서요. 캘리포니아주는 이렇게 렌트비를 직접 내주고
체크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주정부 체크. 그리고 오레곤주에서는 제한 없이 최대 12월 달까지 렌트비 밀린 것을 내준다고 하고 그 렌트비가 $1,000든 $5,000든 상관없이 몇 개월, 12개월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아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이리저리 해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돈을 지원했더니 돈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이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모든 주가 다 경기 불황 흑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흑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돈이라는 것은 뭐 백악관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배당해주고 이미 지급한 돈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그럼 기간 산업 이제 필요 없어. 정부들이 돈이 저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서 이러니까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가 일부 주는 저렇게 흑자가 돼서 여러 가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주는 아직도 흑자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 산업으로 이런 때는 연방정부에서 큰 돈을 써서 일자리도 만들어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인 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주는 적어도 앞으로 그 렌트비를 안 낸 것을 걱정하시던 분들이 얼굴을 조금 피고 다니실 수 있게 됐고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렌트비를 안 내도 쫓아내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법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캐시를 꽁꽁 쥐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 조금 편하게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드시고 물건도 사고 뭐 아이들이 백투스쿨 갈 때쯤 되면 또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값을 낼 수 없는 게 캘리포니아주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거의 30%, 27.5%였던가요? 그런 분들이 27.3%가 수입의 반 이상을 렌트비에 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전국 주택값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5월 달에 처음으로 $35만 다 합쳐서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35만 2배 정도는 되지만 중간 주택값이 시골에 가면은 뭐 $10만 안 되는 곳도 많을 텐데 평균적으로 $35만 가 됐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2020년 지난해 5월보다 23.6%가 올랐고요. 그리고 전국 주택 평균값이 $30만 어머나 하고 놀랐었던 것이 그 지난해 7월이었거든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5만 더 오른 겁니다. 30만 달러에서 35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주택값이 얼만큼 올랐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실 수 있고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고 이자율은 낮으니까 주택값이 내려갈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조금 주춤해져서요. 주택 신축도 조금 늘어나고 4월 달에 비해서 그 목재값은 또 내려가고 이러니까 주택시장 글쎄요 언제쯤 안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주 그 중요한 캘리포니아주의 그 총기에 관련된 그 법안이 아니라 이 법을 위헌이라고 했다가 합헌이라고 했다가 이리저리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전체적으로 연방 판사는 뭐 선출직 판사도 있고 지명직 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뭐 대통령이 지명을 할 때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의 경우 얼마나 이것도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끝까지 하기 때문에 종신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도 또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앞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어떤 일이 지금 법원에서 있었냐면은요. 그 내용부터 소음이 조금 났었죠. 예민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네. 캘리포니아주에서요. 1989년도에 스탁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어린이들 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주지사가 앞장서서 살상무기 금지법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그 총격 사건에 사용됐었던 총기는 AK-4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K로 시작되는 그런 살상 무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탄창도 많이 갖고 있었고 해서 어린이들이 사망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샌디에고의 한 단체와 총기 소지자가 검찰총장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에 대한 판결이 지난 6월 4일에 나왔거든요. 연방 남부지방법원 연방 판사 로저 베니테즈라는 판사가 89년에 이렇게 돼서 30년 이상을 살상 무기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지를 시켰었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판결을 뒤집었는데 먼저 6월 4일에 이 베니테즈 판사가 이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살상 무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을 이것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대량 살상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AK-47과 같은 살상 무기를 스위스 나이프에 비교를 했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는 이 하나의 이 나이프에 이렇게 접어서 피면 여자분들도 다 아시죠? 스위스 나이프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서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 그 정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비유를 했고 그리고 살상 무기는 그 전쟁에서 적을 많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땐 쓰러뜨리는 거네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든 그 목적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 판사는 6월 4일에 판결을 내리면서 살상 무기는 전쟁에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다. 방어용으로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주 관계자들이 비난을 하고 총기 폭력의 피해자들이 비난을 하고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게빈 뉴섬 주지사 그 판사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이 됐었던 판사죠. 그리고 그때 그 같은 판결 살상무기가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드리겠습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 당장에 항소를 했죠. 이 랍 본타 검찰총장이 항소를 해서 제9항소법원이 어제 6월 4일에 하급법원이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그 판결에 효력 정지를 시켰거든요. 지방판사는 1명이고 제9항소법원은 이번에 일단은 3명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전체적인 항소법원 판사에 또 가고 이 내용은 결국은 어쩌면 연방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제9항소법원 3명 판사는 한 사람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세 번째는 공화당인 또 총기 권리를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항소법원 판사의 판사는 전부 만장일치로 계속 말하자면 살상무기 금지를 해야지 된다는 판결을 낸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총기 그룹이 울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웃고 검찰총장이 웃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판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30년 넘게 지속해 왔던 살상무기를 일반 사람들이 왜 가지고 다녀 하는 그 판결을 한 사람의 판사가 확 뒤집을 수도 있고, 그 뒤집혀진 것을 나머지 3명의 판사가 또 뒤집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연방 대법원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6명이 공화당 또 보수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이게 연방 대법원에 가면은 뭐 살상 무기도 가지고 다니고라고 할 것이야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최근에 여러 번의 판결에서 봤듯이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그냥 모든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기 보호용이라든가 사냥 뭐 이런 것으로 할 때도 취미도 있고요. 사격. 그럴 때도 살상 무기까지 써야지 되는가? 뭐 그런 뭐 AK, 뭐 AR 이런 형태로 그렇게에 대한 판결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이슈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에 하나만 보태면 되는데,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 노동당 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남북 화합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그런 많은 분들은 뭐 민주평통 뭐 부회장이라든가 수석 부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분들은 이것은 대화 앞선 것에 더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밖에 많은 분들은 뭐 두 가지가 다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화와 대결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대결만 강조한 곳도 있어요. 후자를 더 강조한 사람이 있고 전자를 강조한 사람이 있고, 저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성킴 지금 대북 특사나 또 그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아주 좋은 일이다, 희망적이다, 빨리 대화하자, 일단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성명이에요. 짧은데도 미국에서 주목합니다. 뭐 4문장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립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보도를 들었다. 잭 설리반이 한 얘기예요.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전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몽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실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실망인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 참 지금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를 들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던가 그런 곳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이르는 동안에 있었던 진전이라면 진전입니다. 선거가 끝난 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아직도 3분의 1이 부정선거였어. 이렇게 믿고 있다는 새로운 먼머스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61%는 미국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는데 심각해, 이거 심각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이 2012년보다 12%가 높아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선 때였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정선거가 너무 큰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10%만이 부정선거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012년보다 13%가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
23%였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굉장히 아무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간격이 큰 것이고 공화당과 공화당에 기운 사람의 61%는 지금 뭐 뚜렷하게 뭐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애리조나에서 조지아주에서 또 재검표하고 또 재검표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이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공화당과 공화당에 기운 사람의 61%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가 미심쩍다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인정을 하고 하면은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지니까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지난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계속 부정이라고 또 재검표를 했어도 그것도 또 부정으로 재검표한 거라시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민주주의를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조금 부서뜨리는 역할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54%가 이 같은 일들이 민주주의를 약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0%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를 지지합니다. 연방 선거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70%가 지지하는데 공화당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또 이 점이 저는 더 주목됐는데 time to move on. 이제는 그거 이제 끝낼 때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 국내 이슈? 해외에 가서 다 지도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time to move라고 하는 사람이 트렌드가 별로 크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1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한 4% 정도만 줄어들었고 절대로 나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은 이게 웬일입니까? 더 늘어났어요. 1월 달에 10%인데 6월 달에 14%. 거의가 이제 공화당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한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돼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잘하네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숫자상으로 많을 것 같진 않아요. 필리핀의 듀테르테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워닝을 줬어요. 백신 접종 받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물론 이 정도까지는 하죠. 본인은 그렇더라도 뭐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고 하면은 맞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그러나 끝내 강제할 수는 없다 하는 단서가 맨 마지막에 붙죠. 필리핀의 이 독재자인 뭐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굉장히 살해하는 것도 좋아하는 뭐 살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런 대통령은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6월 말까지 해외에 8천만 도스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6월 말까지 다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는 있어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발생률이.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죠. 요즘 방학했다고 대학생들 다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는 의무적으로 잠깐 오고 또 거처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며칠씩 여행 갔다가 잠시 와서 짐 꾸려서 또 가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확진 케이스의 적어도 14%는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14%고 서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많거든요. 많은데 더 빨리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다 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등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2년 동안 이럴까 저럴까 싸우기도 하고 이 매체가 이 어떤 네트워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필드를 죽여가고 있어. 이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넷플릭스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The Trial of the 시카고 7 이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넷플릭스와 엠블린 파트너사가 파트너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엠블린 파트너사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스튜디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1년에 몇 편씩 그 넷플릭스의 영화를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영화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뭐 쉰들러스 리스트를 포함을 해서 전설적인 그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영화 감독들은 뭐 많은 기본적으로 영화가 시나리오가 단단해야지 되고 하지만 그 마지막 완성이 또 촬영이죠. 그래서 그 촬영을 디테일까지 큰 감동, 작은 디테일까지 느끼려면은 큰 그 스크린에서 봐야지 된다는 게 올드 패션드 영화 감독들의 확고한 생각인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 같은 전통적인 영화에 관한 좋은 경험 같은 것을 작은 화면으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그 제작을 하고 영화를 새로 제작하는 것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영화들도 전부 그 넷플릭스의 작은 화면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전통을 깨는 겁니다. 아마존이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점점 부수고 왕국이 되고 하는 넷플릭스가 지금 그 같은 과정인데 결국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렇지만 시류를 무시하지 않은 거죠. 2018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내서 만드는 게 많잖아요.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미스터 선샤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작품들은 영화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오스카 후보에 오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실제로 2019년도에는 이런 규정을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오스카 그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영화관에서 4주일 이상 상영을 해야지 된다. 넷플릭스는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거예요. 에미상은 오케이. 뭐 텔레비전 작은 화면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그 제안도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영화관이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 영화가 그 경험에 어떤 그 경험의 아름다움과 뭐 인간의 오감, 육감, 칠감까지 상상까지 포함해서 다 그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장인 영화관이 살아남기를 원하는 건데 결국 거기서 이제 뭐 굴복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넷플릭스가 또 영원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충분히 해봤더니 질리네 하면서 다시 빅 스크린으로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저는 회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그 아크라이트 그 헐리우드 선셋 블루버드에 있는 영화관을 자주 갔었는데 넓고 하니까 쾌적해서요. 특히 이제 혼자 영화 보고 하기는 좋거든요. 타닥타닥 붙어 있고 뭐 이렇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런데 이제 그 영화관도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어머나 하다가 저도 요즘은 뭐 영화를 본다던가 할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은 편리함에 사람들이 딱 그 점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자다가도 보고 또 스탑했다가 내 맘대로 다시 보고 싶은데 또 돌려보고 하니까 지금의 현재의 그 시대 정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그 지금 또 다른 그 시대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그런 그 발표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그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수비수요. 칼 나십 아주 내성적인 그 선수로 보였어요. 28살밖에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어제 인스타그램에 그냥 뭐 펜실베니아의 뭐 내 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캐주얼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제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걸 그냥 말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 게이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NFL에서 현역 선수가 저 게이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선수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를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살을 막으려고 일을 하고 있는 그 트레버 프로젝트라는 곳에 기부를 한다. 29살이 아니라 28살의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수비수 칼 나쉽 선수의 말 직접. Just want to take a quick moment to say that I'm gay. I've been meaning to do this for a while now, but I finally feel comfortable enough to get it off my chest. I really have the best life. I got the best family, 아주 friends, 좋은 job, 가족, a guy to 친구, ask for. 좋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Pretty 하죠. private person, so I hope you guys know that I'm really not doing this for attention. 어텐션 받으려고 I just 그런 think 것 that 아니라고요. representation and visibility are so important. I actually hope that like one day videos like this and the whole coming out process are just not necessary. 네, 집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그 나와서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일들, 이런 비디오를 만드는 일들조차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ne suicide prevention service for LGBTQ youth in America. 요즘에 방학이 됐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그때 특히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서 불과 1년이 안 된 사이에 아이들이 크게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같은 이슈요. 친구들 가운데서 동성애자도 있고 성전환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반응을 보고 굉장히 그 놀라는 그 자녀분들 그럴 때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 입 다물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그 사회의 새로운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실 준비라든가 받아들이실 노력을 전혀 안 하실 분들이구나 하면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느끼면서 전해드린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법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 같은 그 조사가 나왔었는데 영국 사람들에게는 간 질환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3위라고 합니다. 원인의 사망 원인에 해서 1000만, 10만, 49만 4,585명 40세에서부터 69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한 서너 잔씩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9%가 줄어든답니다. 뭐 에스프레소건 뭐 인스턴트 커피건 상관없이 이제 커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여기 그룹을 뭐 30만 명, 38만 명은 커피 드시는 분, 또 10만 명 정도는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을 11년 동안 3,600 케이스, 간질환 케이스를 쭉 조사를 해서 물론 몸무게라든가 술, 담배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을 해서 했는데 하루에 뭐 서너 잔 이상은 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런데 왜 그러는가 자세히 왜 이런 일이 나올까 하는 것까지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커피를 한두 잔 드시는 것까지 몸에 나빠 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 있어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일하던 세 사람이 따로 미디어를 만드는데 유일하게 그 미디어에서는 미래의 일, 미래의 워크,
여기에만 포커스를 둔답니다. 최근에 뭐 뉴욕타임스나 블룸버그 뉴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이 보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꾸만 미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